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이 많은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가 청약 당첨되신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들, 그리고 지금 현재 무주택자이지만 향후에 내가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어떤 큰 플랜들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신 분들, 그리고 당첨되실 분들은 오늘 영상을 반드시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간밤에 자고 일어났더니 새벽에 이제 댓글들이 유튜브에 너무나 많이 달렸더라고요. 어떤 댓글들이 많이 달렸냐면은 최근에 아파트 분양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에 대한 정보를 제가 지속적으로 드렸는데, 그러한 분양 물량을 보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되었다는, 너무나 감사하다는 그런 감사 인사의 댓글들이 유튜브에 굉장히 많이 달렸습니다. 이제 이러한 현상들은 분양 일정들이 끝나고 당첨자를 발표하게 되면은 많은 구독자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고 이제 청약 신청을 하신 분들이 당첨을 하게 되면 이런 감사의 댓글이나 메일들도 많이 보내주시는데, 제가 이제 그런 당첨이 되신 분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향후에 언제라도 반드시 내 집 마련을 하실 거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실 겁니다. 그런 분들한테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리고 제가 생각하는 것들을 오늘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당첨되신 분들은 저한테 축하 이제 댓글들을, 감사 댓글들을 많이 전해주시는데, 제가 그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실행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근에 댓글, 그러니까 자고 일어났더니 이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가점이 뭐 23점이다. 그런데 내가 추첨제를 통해 가지고 당첨이 되었다. 더러는 내가 해당 지역에 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약이라고 하는 것이 안 되는지 알고 포기하려고 했었는데 영상을 보고 청약 신청을 해서 당첨이 됐다. 너무나 감사드린다. 또는 내 딸이 당첨이 됐습니다. 또는 제 부모님이 당첨이 됐습니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실행을 했기 때문에, 행동을 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결과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은 아마 성취감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느끼셨을 거예요. 안 되는 줄만 알았는데 실제로 내가 노력을 하고 계속해서 유튜브 영상을 보고 공부를 했더니 실제로 청약 당첨이 된 겁니다. 더러는 청약 신청을 했지만은 당첨이 안 되신 분들도 많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도 이러한 댓글들을 보면서 나도 당첨이 될 수 있겠구나, 나도 기회가 있구나, 나도 희망이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본 게임은 이제부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당첨된 지역들, 그리고 제가 분양 물량들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 그리고 조금이라도 상승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아파트들을 많이 아마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거냐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지역, 내가 당첨된 아파트의 지역을 계속해서 모니터링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A라고 하는 지역, 만약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첨이 됐으면 그 인천이라고 하는 지역에 당첨된 지역에 지속적으로 계속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 내 집이 생겼기 때문에. 예전 같았으면은 내가 그 지역에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관심을 갖고 있지 않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일들에만 집중해 가지고 시간을 보내셨다면, 지금은 내가 당첨된 아파트,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이 생겼기 때문에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 지역의 향후에 지하철역이 언제 생기는구나. 이 지역에 앞으로 어떤 호재가 있구나. 이 지역에 어떤 일자리들이 추가적으로 생기게 되는구나. 이 지역의 주변의 아파트 가격이 어떻게 지금 형성이 되어 있고 시세가 변동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본인의 집, 내 집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주택의 가격이 올라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고 직접 느끼게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내가 당첨된 아파트의 가격보다 높은 가격에 분양을 한다는 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겁니다. 이거는 당연한 거예요. 왜냐하면 분양가를 산정할 때 현재의 분양 가격보다 110% 정도의 높은 분양가를 책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건비가 오르죠.
그리고 자재비가 오르게 된다는 겁니다. 또한 토지의 가격이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분양 가격이 낮을 수가 있겠습니까? 물론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일부의 단지들은 공공의 혜택을 적용받아 가지고 좀 낮게 분양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보편적으로 봤을 때 내가 당첨받은 아파트의 가격보다 높은 시세의 가격에 준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형성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예를 들어서 3억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는데 이제 분양하는 아파트, 신규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3억 3천만 원에 분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갭이 생기죠. 이 갭이 3천만 원이라고 하는 갭이 생깁니다. 예를 들면. 그럼 내가 3천만 원을 앉아서 번 거와 같은 착시현상, 착시현상이라고 하긴 하지만 실제 현상이죠. 3천만 원을 번 것 같은 그런 현상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분양 가격도 3천만 원이 더 높은데 프리미엄이 예를 들어서 5천만 원이 붙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지만은 이 아파트 가격을 비교했을 때 내가 분양받은 아파트의 가격하고 이제 신규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가격이 8천만 원의 갭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첨받은 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8천만 원을 그냥 앉아서 번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거죠. 이랬을 때 사람은 보상심리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어떤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 큰 성과를 얻게 됐을 때 이거를 누군가한테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거에 따른 보상 심리의 반대급부를 받고 싶어 해요. 내가 갖고 싶은 좋은 거를 갖고 싶다던가. 그러니까 돈을 쓰고 싶다는 거죠. 왜? 8천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앉아서 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친구나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싶고, 그리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사고 싶고 하는 행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이 8천만 원이라고 하는 프리미엄이 올랐지만 실제로 여러분들 수중에 들어온 돈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직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경험해 보지 못한, 내가 처음 내 집 마련을 하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마치 1억, 2억, 3억이 내가 내 수중에 돈이 들어온 것처럼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이프한테 명품백 사준다는 겁니다. 내 부모님한테 좋은 거 해드린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은 현재의 상황은 지금 현재 내가 중도금 대출을 받았고 잔금을 이제 납부해야 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8천만 원의 돈이 올랐어도 실제로 내가 들어가야 될 돈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소비 지출 통제해야 된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는 길게 하지 않겠습니다. 많은 영상들에서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은 청약통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죠. 이 청약통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길게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이 청약통장에 대한 부분도 제가 당첨이 되신 분들한테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소비 지출을 통제하셔라. 그래서 잔금까지 잘 치루어라. 그리고 행복한 집에서 행복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청약통장을 반드시 마련해 둬라. 다시 가입을 해 두어라.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시면 이 청약통장의 효력은 상실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약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계약금으로 쓰시던가 아니면 이 돈을 잘 활용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테크를 종료하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말씀을 드릴 건데, 청약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저도 이제 다주택을 가지고 있지만 청약통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제 둘 딸도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제가 청약통장을 다시 만들어 두어라, 크게 반드시 나중에 쓰일 것이다 라는 댓글들을 달아주는 이유는, 이런 댓글들을 달았을 때 많은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이제 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이제 청약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전매 제한 또는 이제 재당첨 제한으로 인해서 내가 오랫동안 이제 당첨이 안 됐는데 이 청약통장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고 그런 댓글을 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분들을 멀리 하시면 됩니다.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을 저는 만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식사를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부정적인 생각, 모임을 같이 하지만 부정적인 생각이 강한 사람들, 그리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단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가 될 수 있으면 1대1로 독대를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찾아와서 무언가를 구하고자 할 때는 제가 귀한 시간을 내지만은 제가 일부러 그런 사람들, 부정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거나 시간을 내는 것 자체가 저한테는 제 귀중한 한 시간의 가치가 1억이 되고 10억이 되고 100억이 될 수도 있는 내 귀한 시간을 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멀리 하시면 되고, 이 청약 통장을 왜 만들어 놔야 된다고 하냐면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낚시를 저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뭐 지금은 결혼을 해서 많이 가지는 못하지만 낚시를 종종 다녀요. 가족들하고도 다니고. 그리고 많은 취미들이 있는데, 낚시를 예로 들어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은, 낚시를 할 때 포인트라는 것이 있죠. 고기를 잘 잡히는 곳이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숲이 우거진 그런 풀이 많은 지역이라든가, 그리고 어종에 따라서 틀립니다. 그리고 떡밥에 따라서,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포인트가 틀리고, 그리고 낚시의 도구들이 틀려지게 됩니다.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은 내가 A라고 하는 포인트, 여기가 고기가 잘 잡힐 것 같다. 그래가지고 했을 때 하는 행위는 뭐냐면, 떡밥을 이제 그 먹이라고 하죠. 그 떡밥을 미끼를 낀 다음에 그 한 포인트에 계속 던집니다. 그 한 포인트에 계속 던지는 이유는 뭐냐면, 이 떡밥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에 던져가지고 운이 좋게 고기가 잡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떡밥을 풀어놓는 겁니다. 이 떡밥을 풀어놓으면서 계속 던지면서 이 떡밥이 풀리게 되죠. 떡밥이 풀리게 되면서 이제 그 떡밥의 향을 맡고 고기들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그 한 곳에 계속 포인트를 던져가지고 이 떡밥을 통해 가지고 고기들이 왔을 때 이제 고기를 잡게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계속 그 떡밥을 던졌는데 계속 고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사람들은 포기를 합니다. 여기가 포인트인데 왜 고기가 안 나오지? 오늘은 뭐 어복이 없나 보네? 하면서 이제 낚싯대를 접고 가거나 술을 먹거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조사라고 하죠. 고기를 잘 잡는 사람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러면 조사들의 특징은, 제가 아는 조사들의 특징은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거나 계속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합니다. 떡밥을 다시 갈아 껴보거나, 아니면은 그 추를 갈아 끼거나, 아니면은 장소를 이동을 하거나 다른 행위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내가 지금 이 포인트라고 하는 곳에서 내가 낚시를 해가지고 고기를 잡지 못하지만은 고기를 잡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열어놓는 거예요. 그게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에는 청약 통장을 또다시 만들어 놓는 겁니다. 내가 이미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았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한 마리의 고기를 잡았지만은 다시 내가 올지 모르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다시 오는 고기가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그 고기를 잡기 위해서 또 하나의 낚싯대를 걸어 놓는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을 만들게 되면 또 하나의 낚싯대를 내가 걸어 놓은 겁니다. 뭐를 하기 위해서? 청약이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내가 주택을 마련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만들어 놓기 위해서, 또 다른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경매를 공부합니다. 왜 경매를 공부하냐면, 내가 또 1주택을 마련을 했지만 또 다른 기회를 통해서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은 많은 분들은 세금에 대한 부분을 걱정하실 거예요. 이제 당첨이 되신 분들, 그리고 앞으로 제 채널을 통해서 당첨이 되실 분들은 세금을 공부하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아파트 청약이라고 하는 것들만 공부를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청약이 당첨되고 나면은 이제 2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내가 상가를 사거나 또는 경매를 통해서 다른 재테크 수단, 진정한 부동산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세금적인 부분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금의 벽에서 막히게 돼요. 세금의 벽. 어떤 세금의 벽에서 막히게 되냐면,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여건을 받기 위해서 9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2년을 거주하면 됩니다. 그냥. 그렇기 때문에 가장 현명한 재테크의 방법은, 내가 지금 당첨되신 분들 또는 당첨되실 분들은 향후에 내가 잔금을 치르고 들어가게 됐을 때 그 집에서 2년을 살고 난 다음에 이제 일시적 2주택을 통해 가지고 다음 주택으로 콘돔 점프를 하면 돼요. 그런 것들이 뭐 1주택 처분 조건으로 추첨제 물량을 노린다거나,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좋은 주택을 내가 다시 매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미분양 물량들을 내가 마련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1가구 2주택의 일시적 그런 세금 혜택을 피해 가지고 내가 주택 수를 늘릴 수도 있지만은, 그게 아닌 2주택이 되거나 다른 부동산 재테크를 통해서 하게 됐을 때는 이제 세금의 벽에 부딪히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냐면, 세금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금을 두려워하지 마라. 세금이라고 하는 걸 왜 냅니까, 여러분? 양도세 왜 냅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양도를 하면서 내가 세금, 그 차익을 보지 않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양도를 하면서 세금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른 세금을 내는 거예요. 양도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국가의 세금을 내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양도세가 45%다, 뭐 양도세가 60%다, 양도세가 70%다 하면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1차원적인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야, 60%, 70%나 세금을 내면서 부동산 투자고 왜 해? 재테크 왜 해?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1차원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1억을 벌었습니다. 1억을 벌었는데 세금이 80%라는 거예요. 80%. 그럼 8천만 원의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럼 얼마가 남습니까? 2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2천만 원. 그런데 내가 재테크, 올바른 재테크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제로가 되는 겁니다. 제로. 여기서 더 무서운 건 뭐냐면 내가 어떤 행위, 내 주택을 마련하고 잔금을 치르고 소비 지출을 하고 이제 재테크를 통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제 다른 부동산 재테크에 관심을 갖는 행위를 하면서 이제 양도세의 두려움을 그 세금에 대한 것을 두려움을 이겨내고, 그리고 이 세금을 내가 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그리고 올바른 재테크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1억의 돈을 벌었는데 8천만 원을 세금을 냈다고 예를 들어보면 2천만 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올바른 재테크를 했을 때는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이 8천만 원의 세금이 낸 게 아깝다는 생각을 하고 세금을 절세할 수 있는 방법들을 내 스스로 찾게 돼 있습니다. 그럼 세금에 대해서 스스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내가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재테크를 공부하면서 어떤 현상이 이루어지게 되냐면 여러 방안의 재테크의 그런 종목들을 선택하게 됩니다. 주택이 될 수도 있고, 이제 초보일 때는 주택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아파트를 통해서 1주택에서 2주택을 늘린다거나 아니면 1주택에서 처분 조건으로 다음으로 점프를 한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을 하면서 차후에 이런 수익형 부동산이나 오피스텔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무서운 것은 내가 세금을 너무 두려워하거나 재테크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채널을 지금까지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당첨이 되셨거나 아니면 당첨이 되실 분들도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먼 미래의 숲을 한번 여러분들이 플랜을 짜보시기 바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지금은 내가 아파트 청약에 당첨이 되어서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겠지만 임성배 TV를 보면서 내가 향후에 2년 뒤에 잔금을 치르고 그 이후에는 내가 또 다른 주택을 하나 더 가져서 월세 수익을 한번 받아보겠다. 또는 입지가 좋은 주택을 하나 더 마련해 가지고 전세가가 상승하면서 정세가가 상승하는 그런 자본 이득을 내가 취하겠다.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 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투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다주택자들 때문에 투기가 이루어지고 그것 때문에 부동산의 가격이 올라간다. 일부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다주택자가 민간으로서 전세 물량들을 공급하는 행위도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틀에 박힌 생각이 아니라 여러분들께서 유연한 사고방식을 가져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을 1주택만 가져야 된다. 그런 만약에 법을 만든다. 또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거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월급을 200만 원 받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200만 원만 받으면 되는 겁니다. 200만 원만 받고 소득을 늘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더 많이 가지려고 합니까? 왜 200만 원의 월급을 받으면서 왜 300만 원을 받으려고 하고 왜 400만 원을 받으려고 합니까? 그냥 200만 원을 받고 그냥 거기에서 안주한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니라 자본주의에서는 내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을 늘리고 돈을 많이 벌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고 그리고 내 아내와 내 아이들한테 맛있는 걸 사주고 하는 행위 자체가 당연한 거예요. 이런 행위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주택자가 돼서 2주택, 3주택, 10주택을 무한대로 늘리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 1주택자가 되셨다면 이 외에 올바른 재테크 수단이 무엇인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그렇게 됐을 때 그 벽에 부딪히는 첫 번째가 세금, 양도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주택이라든가 부동산에 투자를 멀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1주택자가 되셨으면은 또는 1주택자가 아닌 뭐 3기 신도시를 보면서 향후에 내가 1주택자가 되고 싶다, 내 집 마련을 간절히 원한다 하시는 분들은 향후에 내가 1주택자가 되면은 잔금을 잘 치르고 그 이후에 내가 가야 될 이런 플랜들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지로 갈아타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1주택을 더 내가 보유를 하면서 월세 수익을 만든다거나 또는 전세를 통해서 자산 이득에 대한 수익을 만드는 그런 방안들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알려줄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개개인적으로 제가 만나가지고 말씀드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 틀은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세금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잘 안 다루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분들이라는 거예요.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무주택에서 유주택으로 갈 수 있는,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거고, 지금 이제 1주택자가 되시는 분들이 이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제 채널에서는 무주택자 분들 아니라 1주택자 분들이 해야 되는 그런 방법들도 공유를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경험들도 여러분들한테 지금과 같이 공유해 드리고 전달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당첨되신 분들이 이제 감사 인사를 많이 댓글을 써주시면서 제가 이제 1주택자가 되고 그런 경험을 했던 그런 두려움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두려워하시는 것들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집 마련에 성공하신 분들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소비 지출을 통제해서 마지막에 있는 잔금까지 잘 마무리하시고 청약 통장을 통해서 제2의 기회들, 제2의 재테크들을 준비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경매나 공매 같은 이런 부동산에 관한 공부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시면 좋고, 그리고 양도세, 세금에 대한, 이제 앞으로 세금에 대해서 관심을 좀 더 열어 놓으시고 세금 관련된 그런 부분들, 그리고 세금에 대한 책들이 있다면 그런 책들을 도서관에서 일단 한번 빌려보세요. 그래서 1주택자, 2주택자, 3주택자가 됐을 때 내가 어떠한 그런 절세의 방안들을 가지고 큰 틀을 가지고 내가 앞으로의 계획들을 세워야 되는지도 한번 곰곰이 스스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기회가 오니까 여러분들도 1주택자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앞으로의 큰 그림들을 볼 수가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댓글 달아주신 분들, 당첨되신 분들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성취감을 통해서 앞으로 부동산 재테크의 올바른 재테크들을 할 수 있는 기회들, 그리고 그런 자신감들, 자존감들을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겠고,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들, 그리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여러분들한테 공유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제 이런 생각들을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공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되신 분들은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들, 부동산 재테크에 대한 많은 내용들을 제가 공유할 거니까 많은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